여기 한 여고생이 울면서 할아버지를 거칠게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불락하며 화를 내는 것 같은데요. 대체 이 여고생과 할아버지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의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위대한 뉴스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일본에서 온 사연입니다. 사연자를 대신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평범한 고등학생 아케미입니다.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함께 도쿄에 살고 있어요. 한국을 싫어하던 할아버지와 한국을 사랑하는 손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한때 우리 집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바로 우익 성향이 강한 할아버지와 한국에 빠져 사는 저와의 갈등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만큼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 젊은 세대들은 한국과 한국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온 세대예요. 저의 한국 사랑은 뜬금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TV에 나오는 BTS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그 길로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단지 BTS뿐만이 아니에요. 일본 넷플릭스의 인기 있는 TV쇼가 전부 한국 드라마였고 당시 1등하던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한국 음악과 드라마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과 도쿄, 코리아타운 시노쿠보에 방문해 한식도 먹고 설빙에서 팥빙수도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디저트를 다 먹고 시노쿠보 거리를 걷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알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요즘 일본 젊은 세대들은 일본어와 한국어를 믹스해서 이야기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진짜 우마이, 조또 메푸타, 아라소데스와 같이 말이죠. 그날도 특별할 것 없이 친구들과 한국어를 섞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길을 걷던 과격해 보이는 남성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살짝 우익 성향이 강한 아저씨들 같았어요. 다짜고짜 저희에게 어이, 일본에서 그딴 한국말 같은 거 쓰지 말라고. 일본인이면 일본인답게 행동하란 말이야 하면서 저희를 위협했죠. 저나 친구들 모두 험악한 분위기의 울상이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남성분이 오셔서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보며 저희를 도와주셔서 다행히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 한국인이더라고요. 보통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 한국인 남성분은 감사하게도 저희가 공경에 처한 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역시 배려심이 많고 친절한 한국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키우며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 뛰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사실 한국의 한 고등학교와 자매결연 학교인데 그동안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교류 프로그램을 재개한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대상자로 선정도 안 되었지만 너무나 흥분돼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저는 해당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담임 선생님을 조르다시피 해서 정보를 얻고 교무실을 수시로 들락날락하며 다른 선생님들께도 제 얼굴 도장을 찍고 한국에 대한 제 애정을 수시로 이야기했죠. 그런 노력이 통했을까요? 저는 3명이 선발되는 교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미쓰비시라는 회사를 정년퇴임하시고 정치적으로는 약간 우익 성향이 강하신 분이에요. 1970, 80년대에 일본의 전성기가 최고고 아시아의 최고는 일본이며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그런 나라라고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TV에서 한국 뉴스가 나오면 한국은 일본에 못 미친다. 한국 문화는 전부 일본을 카피한 거다.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빼간 거다. 라는 식으로 늘 한국을 폄하하시는 분이세요. 한국 교류 프로그램에 선정된 사실을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할아버지는 바로 노발대발하셨어요. 대체 한국 같은 뒤처지는 나라에 교류를 가서 뭘 배워올 게 있냐부터 시작해서 한국은 반일 감정이 심해서 제가 위험하다면서 한국 교류에 엄청 반대하셨어요. 저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할아버지와 부모님 앞에서 세상을 잃은 것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가 일단 저를 진정시킨다고 데리고 나왔어요. 편의점에서 메로나를 사서 공원에서 엄마와 앉아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우는 저를 달래며 제가 할아버지를 좀 이해하라고 이야기하셨죠.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한국인 여성분과 교제를 하셨다고 해요. 두 분은 매우 사랑하셔서 결혼까지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부모님은 한국같이 못 사는 나라의 여자랑 결혼은 안 된다고 하셨고 그 한국인 여성분의 부모님께서는 감히 일본 놈이랑 결혼하냐고 호적에서 파벌이나는 식으로 두 집안 모두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두 분은 양가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지시고 할아버지는 저희 할머니와 결혼하신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야기를 다 듣고 놀란 나머지 먹던 메로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리고선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한국이라면 이를 갈며 싫어하시고 한국을 배척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류 프로그램은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작전을 짜기 시작했죠. 계속해서 할아버지에게 한국의 좋은 점을 조금씩 보여주거나 하면 할아버지도 한국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밥을 먹을 때 한국 뉴스가 보이면 은근슬쩍 할아버지에게 보여준다거나 한국 관련 다큐를 보여드린다거나 했어요. K-팝 음악도 생각해봤는데 이건 너무 무리일 듯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조금씩 할아버지에게 한국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신이 도운 건지 일본 뉴스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에 대해 특집 방송처럼 편성해준 게 아니겠어요? 최근 일본의 MZ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무려 64%가 한국을 좋아하고 답했다는 뉴스였어요. 또한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677개, 일본 대학 중 340개 학교에서 1만 명 이상이 한국어 과목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2022년 5월 NHK 어학교재 매출 순위를 보면 4위, 8위, 12위가 한글 공부와 관련된 교재였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기사에 할아버지는 적지 않아 충격받으신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혀를 끌끌 차시며 일본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냐고 일본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하셔서 속이 상했습니다. 늘 할아버지는 소니, 미쓰비시, 도요타 이런 일본 기업들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만화, 일본 노래가 아시아에서 엄청 유행이었다고 자랑스러워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 LG, 한국 드라마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자 현실을 인정하기 싫으셔서 계속 부정만 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제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일본은 더 이상 없다고 왜 자꾸 과거 영광의 시절에만 머물러서 현재나 미래는 외면하냐고 서럽지만 속 시원하게 할아버지께 외쳤습니다. 할아버지와 부모님 모두 깜짝 놀라셨어요. 엄마는 그래도 할아버지에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저를 다그치시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동안 할아버지와 대면대면하게 지냈어요. 최대한 집에서도 할아버지와 안 마주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시던 눈치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제가 할아버지에게 쏘아붙이듯 말한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제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나름 한국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았어요. 본인도 인정하기는 싫지만 한국이 이미 많은 부분 일본을 따라잡았고 어느 분야에서는 일본을 넘어섰다고도 인정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해줬던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직접 해주셨어요. 한국 여성분의 집에 인사를 갔었지만 쪽발이하는 멸칭을 들으며 거절당한 이야기, 그리고 일본인이라고 한국에서 받았던 차별들,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식당에서 일본인에게는 음식 안 판다고 나가라는 경험도 있다고 하시길래 할아버지에 반한 감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한국은 아니겠지만 그때는 그랬다며 혹시나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가더라도 일본인이라고 싫어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어느 나라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할아버지가 교류 프로그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기뻐 방방 뛰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꽉 안고 어린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저는 그렇게 할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한국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단기간이지만 한국어 학원도 등록해서 한글을 공부했죠. 한국 갈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너무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어요. 마침내 기다리던 교류 프로그램 날이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정말이지 크고 멋진 공항이더라고요. 마치 공항이 아니라 무슨 미래의 우주 정거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의 한국 교류 프로그램은 진행되었습니다. 교류 일정 기간 동안 자매 학교에 참관 수업을 받고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광화문 등 한국의 전통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에 꼭 해보고 싶었던 한복을 입고 한국적인 공간에서 사진을 찍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교류 기간 동안 함께해준 한국 친구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이곳저곳 안내해주고 소개해주면서 관광객으로 왔으면 몰랐을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었어요. 너무나 활기차고 쾌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닐 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한국의 지하철은 일본과 비슷했는데 버스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한국은 버스만 다니는 전용 차선 같던 것이 있더라고요. 플랫폼도 좌우길에 있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서 버스 전용 차선 쪽에 위치한 게 좋은 아이디어 같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 있는 벤치에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마법의 기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겨울엔 춥기 마련인데 한국은 이렇게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벤치를 설치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추위를 타는 사람들을 배려한 기술에 또 한 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으로 가져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교류 기간 동안 또 빠질 수 없는 추억은 바로 한식이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떡볶이, 김밥, 삼겹살 이런 것보다는 탕이나 찌개리를 좋아합니다.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넌 왜 입맛이 이렇게 아저씨 같냐고 놀리기도 했어요. 입맛이 아저씨면 어떤가요? 너무 맛있는데 삼계탕, 감자탕, 김치찌개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직접 원 없이 먹으니 너무 행복했어요. 시노쿠보에도 한식당들이 있지만 한국 본토에서 먹으니 진짜 우마이. 진짜 맛있었어요. 삼계탕 식당에서는 친구들이 놀렸던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이 보이셨는데 저도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언젠간 할아버지와 함께 몸에 좋은 삼계탕을 같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살짝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 반일 감정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저를 걱정해 주셨지만 교류 기간 내내 전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배려 속에서 좋은 추억만 쌓고 있으니
괜시리 할아버지가 측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간 할아버지도 이렇게 달라지고 발전된 한국을 선입견 없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죠. 그렇게 약간은 감상에 젖은 상태로 계산을 하려고 보니 이미 결제가 되어 있다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어설픈 한국어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께서 아까 막 나가신 노신사분이 손녀를 보는 것 같다며 제가 먹던 삼계탕을 먼저 계산하고 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알 수 없는 문화였어요. 노신사분께 감사를 표할 수 없어 연신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웃으며 내가 아니라 그 신사분이 감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하면서 멋쩍게 웃으셨죠. 마지막으론 제가 좋아하는 BTS 관련 상품 쇼핑도 잊지 않았습니다. BTS뿐만 아니라 다른 관심 있던 아이돌들의 상품도 살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유명 관광지에 각종 기획사의 굿즈 매장이 있어서 저 같은 외국인 관광객이 좋아하는 가수의 상품을 편하게 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하는 아이돌들의 사진과 상품들을 원 없이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돈만 있으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상품을 사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어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았던 한국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혹시나 안 좋은 일은 당하지 않았을까?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반겨주셨죠. 하지만 제가 겪었던 한국인들의 모습, 자매 결연 학교의 친구들, 삼계탕집에서의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하니 할아버지의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원하던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돌아왔으니 잘 됐다고 해주셨죠. 저는 그런 할아버지에게 다음에는 같이 한국으로 여행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할아버지는 한국 여행은 무리고 그 시노쿠보에 삼계탕이 있으면 그거나 한번 같이 먹으러 가자고 말씀하시더군요.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 아빠도 꽤나 놀란 눈치였어요. 강경한 우익 성향의 할아버지인 줄만 알았는데 손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라도 바뀐 걸까요? 아무튼 저희 한국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시작된 가족의 작은 갈등은 나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엔 진짜 할아버지와 꼭 한국에서 삼계탕을 먹어보고 싶네요. 라고 일본에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와 아케미양. 할아버지와 갈등이 있을 정도로 한국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할아버지가 우익이라고 하셔도 그 성향보다는 손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해요. 물론 할아버지 세대 때 겪으신 경험들도 안타깝지만 아케미양처럼 한국을 사랑해주는 분들이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좋은 영향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위대한 뉴스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위 분들에게 공유하셔서 함께 감동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